네, 안녕하세요. 임경숙 변호사의 슬기로운 법생활. 안녕하세요. 임경숙 변호사. 안녕하세요. 진행자 정혜원입니다.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우리 생활 속 궁금할 만한 모든 법사항들을 우리 아름다운 임경숙 변호사님께서 여러분들께 슬기롭고 친절하게 모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슬기로운 변호사 임경숙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 모든 궁금한 사항들을 저와 함께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낙태 강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게요. 네, 함께 보시죠. 최근 연예인 K씨의 여자친구인 A씨가 K씨로부터 임신 중절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K씨가 70대인 것에 반해 A씨는 30대라는 점에서도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A씨는 K씨를 낙태 강요 미수죄로 고소했다가 K씨가 A씨에게 사과하고 아이의 출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하자 A씨는 K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예인 G씨는 혼인을 빙자해 여자친구 B씨에게 낙태를 종용했고 B씨가 막상 낙태를 하고 나자 이별을 통보했다며 G씨를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오늘은 낙태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주요 논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낙태 강요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뉴스 저도 정말 관심 있게 봤던 주제인데요. 임신 중절, 낙태라고도 하죠. 그 이름만 들어도 정말 무겁고 중대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이 주제에 관해서 찬성, 반대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변호사님? 낙태란 임산부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낙태와 관련하여 반대하는 측은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고 찬성하는 측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해왔습니다. 이런 논쟁의 근본을 들여다보면 낙태가 인간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인 생명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의 문제는 인간의 일상과 분리할 수 없고 남녀 간의 성적 결합의 결과인 임신과 출산을 부인하는 행위인 낙태는 항상 문제가 됩니다. 낙태란 남녀 성적 결합의 욕구와 아이의 출생을 기대하는 욕구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태아의 탄생할 권리인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출산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개의 기본권이 서로 충돌한다는 점에서 많은 지식인 단체나 학계에서 꾸준히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덕과 종교적인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적으로 존중하여 원치 않는 임신일지라도 낙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낙태를 할 경우 법으로 엄중한 처벌을 해왔었습니다. 그러자 불법 낙태를 하게 되고 낙태 후 제대로 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나중에 불임 등 커다란 후유증을 겪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하는 경우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한 미혼모 문제와 더불어 혼외자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태를 허용하더라도 그 시기와 사유를 정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아에게 생명선이 생기기 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거나 임산부의 건강이나 생명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때, 태아가 심한 기형일 때,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하여 임신이 되었을 때 등의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측은 여성 스스로 자녀를 가질 것인지 언제 몇 명의 자녀를 가질 것인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국가가 인구학적 측면에서 일정 수의 자녀만을 낳도록 강요하거나 여성에게 특정한 성별의 자녀를 낳도록 요구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성이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인해 자녀를 출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군요. 그러면 태아의 생명권 존중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이 두 문제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변호사님, 낙태를 죄로 인식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예, 먼저 서양에서는 역사적으로 낙태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로서 처벌하는 일이나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일은 중세 기독교 사회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낙태가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논의되곤 하였습니다. 당시 인구 정책의 목표는 인구의 증감이 없도록 인구의 숫자를 고정시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낙태를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도 낙태가 불가피한 인구 정책의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인간 생명의 시작을 언제로 볼 것인가의 질문은 이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이 인간의 육체에 들어오는 시기를 생명의 시작으로 보았으며 남아에게는 40일, 여아에게는 90일이 걸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은 영혼이 없는 태아의 낙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생물학적, 사회적, 인구 정책적 이유로 낙태는 당시의 도시국가 정책과 결부되어 허용되었던 거지요. 고대 로마법에서는 태아는 모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서기 200년경 세베루스 황제 때에 이르러 낙태죄가 처벌되기 시작하였으나 처벌의 이유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 출생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범죄로 보았습니다. 게르만법에서는 오랜 동안 남자와 혈족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낙태를 다루었고 태아 자체가 보호할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낙태죄를 태아의 생명을 살해하는 것을 내용하는 그 범죄로 처벌한 것은 중세교화예법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랬군요. 그렇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니까 우리나라에서의 낙태 문제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의 낙태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변호사님?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는 부녀자 스스로 낙태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부녀자를 낙태하게 만드는 경우에는 처벌했고 이때는 상해죄의 일종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강점기에 조선 형사령에 의해서 일본 형법이 우리나라에 의용되면서 부녀자가 스스로 낙태하는 경우까지 처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정부 수립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형법이 제정되었던 1953년에도 형법 제정안 심의 과정에서 형법에 낙태죄 규정을 넣지 말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 의견은 재석 의원 107명 중에 27명의 동의안을 얻어 결국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후 1992년 형법 개정 법률안에서도 부녀의 자기 낙태 행위와 의사 등의 동의 낙태 행위를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었지만 개정되지 못하고 지속되어 왔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산하제한 정책이 펼쳐졌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셋째의 경우 불법적인 낙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낙태를 하더라도 이는 국가의 산하 제한 정책을 따르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에서 낙태죄를 처벌하고 있었음에도 암묵적으로 낙태를 묵인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4월 11일에 이르러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그 이후 낙태와 관련하여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낙태는 죄가 아니지만 그래도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의 내용이 설득력이 있어서 낙태에 관한 논란은 여전히 많습니다. 낙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혼모들이 아이를 편하게 양육할 수 없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 가부장제에 근거한 뿌리 깊은 남아선호 사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개방과 전통윤리의 붕괴, 남아선호 사상, 산하 제한 정책 등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네요. 1960년대 경에는 둘 이상 낳으면 안 되는 건지 정말 저도 몰랐었고요. 그리고 형법에서는 처벌은 하였으나 둘만 낳기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그런 낙태를 하였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적 저는요, 낙태는 불법이라고 알아서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 불법이 아닌 사실도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낙태는 형법으로 처벌은 하지 않으나 그 태아의 생명권 존중이라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그런 내용이군요. 오늘 변호사님 덕분에 정말 많이 알아갑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중점인 내용인데요. 낙태 강요 미수죄는 죄가 성립이 될까요, 변호사님? 네, 형법에는 죄를 짓도록 시키는 사람에게도 교사범으로 처벌을 하고 죄를 짓도록 거들거나 도와주는 경우에도 종범으로 처벌을 합니다. 낙태가 형법으로 처벌을 받던 시기에는 낙태를 종용하거나 낙태를 방조한 남성의 경우에도 낙태 교사죄 또는 낙태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낙태죄 자체가 없으므로 낙태 교사죄나 낙태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태 강요 미수죄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낙태죄가 사라졌으니까 종용 방조의 경우에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군요. 와, 오늘 정말 많이 알아가는데요. 그렇다면 혼인빙자 간음죄 이런 것도 죄가 될까요, 변호사님? 예, 위 사례에서 B씨는 G씨가 2년 뒤에 결혼할 것이고 부모님께 소개하겠다. 내년부터 동거하자고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B씨는 G씨가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혼인 빙자 간음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은 2013년에 이 죄를 폐지하였습니다. 그 당시 혼인 빙자 간음의 법률 조항이 남녀 평등에 반하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인 빙자 간음죄는 없습니다. 2013년에는 존재하는 법이었지만 남녀 평등에 어긋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반하기 때문에 폐지가 되었군요. 그럼 강요죄 이건 무엇인가요, 변호사님? 예,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또한 강요죄는 그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권리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현실적으로 한 때의 기수에 이릅니다. 따라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으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였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지 못하였을 때는 강요죄의 미수가 됩니다. 이런저런 회유를 해서 마음에 압박을 줬다는 것만으로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협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강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물리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닌 마음의 압박을 줬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그런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군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민사상으로는 그런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임신과 낙태하는 과정에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거의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였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사는 명확했으나 남성의 낙태 종용으로 임신 여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만큼 여성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상으로는 어렵지만 그런 여성의 권리가 명백하게 침해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위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위사례의 K씨나 G씨와 같은 경우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낙태를 강요한 것이 불법이 되려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모욕을 주고 물리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어야 합니다. 단지 상대방의 임신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범죄인 취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 K씨나 G씨 두 사람 모두 대중의 인기를 얻는 연예인이고 대중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대중이 실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민사로는 낙태 종용에 대해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낙태라는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저 역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고요. 현재 법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한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언제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슬기롭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슬기로운 변호사님께서 계셔가지고 정말 든든한데요. 네, 오늘은 낙태 종용이 형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요, 스토킹 처벌법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을 우리 아름다운 임경숙 변호사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 속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